헬로키티의 해조류 버전입니다. 지금까지 두 편으로 나눠서 한국관을 포함한 해외 전시관들을 구경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정부, 지자체, 기업이 만든 전시관을 둘러볼 차례입니다. 그곳에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엑스포 바깥에서만 볼 수 있는 비밀의 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파크 리포트 본편 제3탄 시작합니다. 먼저 엑스포 전시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개최국 일본관입니다. 자, 전시관 들어가는 길부터 전시가 시작되네요. 한국어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아가지고 약간 좀 불만이었는데, 일본관은 지금 팸플릿이 한국어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관은 순환을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생물로 쓰레기를 분해해서 열과 물을 만들고, 그 물로 해조류를 키워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고, 그 플라스틱이 썩어 분해되는 원료의 순환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물이다, 이런 느낌인 거네요. 게다가 보세요, 이 조형미 끝내줍니다. 여기서부터 팜 에리어 두 번째 제2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조 안에 석유를 만드는 해조류를 키우고 있다라는 건가요? 이것도 신기하네. 드디어 나왔네요. 헬로키티의 해조류 버전입니다. 미어키티, 다시마키티, 톳키티. 이곳에서는 해조류의 뛰어난 능력을 전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달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물을 흘려 보냈으니까 저렇게 좀 누렇게 낀 것 같은데, 확실히 해조류 때가 좀 낀 것 같네요. 자, 마지막 3관 팩토리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의자를 만드는 이곳, 사실은 제조하는 실제 모습을 연기자들이 직접 재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해조류로 만들어낸 실제 플라스틱 의자라고 합니다. 직접 앉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유연함을 강조하는 일본의 전통 제조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홍보하는 최신 기술에다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 그 제작 기법,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라에몽하고 헬로키티까지, 이게 메인하고 서브가 제대로 융합이 된 그런 전시여가지고 꽤나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국 홍보를 위한 그런 전시관이 아니라 가지고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전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갈 곳은 지자체 전문관 간사이 파빌리온입니다. 간사이 파빌리온은 오사카를 제외한 간사이 지방 지자체는 물론 그 인근 지자체까지 참여하는 간사이 광역연합의 전시관입니다. 각 지자체별 전시 공간을 마련해 자기 고장의 매력을 어필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습니다.
각각의 그 매력을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체험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점이었고, 좀 아쉬웠던 거는 도토리 차고에 있는 모래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체험을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차가지고 더 이상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47 도도부연 쇼츠식을 통해서 안내해드렸던 그런 정보들 말고도 제가 몰랐던 것들도 알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익했던 그런 전시관이었습니다. 이어서 서쪽 끝에 위치한 미래의 도시관인데요.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첨단 기술 전시관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소사이어티 5.0으로 보고 어떤 미래 기술이 사용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로 꾸며졌습니다. 인간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해왔는지부터 보여준 다음에 이어진 그 첨단 기술들의 이제 전시 공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탐났던 거는요, 사족 보행 로봇 한번 좀 타서 산도 타보고 그리고 비포장도로도 한번 달려보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만질 수 있는 입체 영상이 있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거기를 가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소망, 그 이동형 캐빈 있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곳은 블루오션돔,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만든 해양환경 전시관인데요. 그래서 단체 홍보보다는 공익 캠페인 같은 특징이 많이 드러나는 곳이죠. 도명극장에서는 해양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표현한 다소 징그러우면서도 충격적인 그래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돔에서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저도 살짝 참여해봤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임팩트 있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블루오션 돔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일명 이다관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거 직접 짠 천이네요. 이게 니시진 오리라고 해가지고 문양을 새겨 넣은 천이에요. 일본의 부동산 건설 기업인 이다그룹과 오사카 공립대학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전시관인데요. 이다그룹이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곳에 적용할 대학 연구 성과를 전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집하고 아파트는 알겠는데 이런 것까지 짓는다고? 너무 머나먼 미래 느낌 아닐까요?
뭐 사실 가운데 있는 디오라마가 현실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인공광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좀 더 발생을 시킨다, 그리고 수소까지 만든다. 근데 그걸 또 실현시켰고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이다관도 그렇게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던 전시관인데 이것도 꽤나 볼만한 그런 전시관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선녀 같은 그분 계시죠? 버티버로 데뷔하시는 건 어떨까 한번 권해보고 싶네요. 엑스포 안에 여러 가지 전시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가이드맵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시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출입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동 중이나 영상 시청 시에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곳 영상 상영관 내부부터 찬찬히 보여드릴 겁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바로 이곳의 메인 전시품 BAC라는 시스템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채집해서 압축시킨 뒤에 땅속에 묻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는 게 이 시스템의 목표라고 합니다. 左側が CO2 を貯留する断層で、右側がその上にあって二酸化炭素を漏れないように上で蓋をしている遮蔽層という地層です。 이산화탄소를 채집하는 그런 기계가 있었던 것도 신기했고, 게다가 그걸 또 가정용으로 만들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탄산수도 만들고 또 메탄가스로 만들어가지고 연료로도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급이 되면은 이거 도시가스 없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도 좀 했습니다. 보통 25년 뒤면은 여기 엑스포에서 소개된 내용이 상용화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연 2050년에는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기대가 되네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 과연 어떻게 해야 생명이 빛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을 주제로 한 주제관 시그니처 파빌리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편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엑스포의 생생한 모습은 회원 전용 영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가입을 꼭 눌러주세요.